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헌터 바이든 이 둘의 관계,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어제 아주 긴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이렇게 발견한 이메일들을 쭉 분석을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메일들을 쭉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와 헌터가 서로 간에 통장도 같이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돈 거래를 같이 했었던, 심지어 이 헌터 바이든이 2018년 5월 달에 매춘부들 사가지고 호텔에서 막 이상한 짓 했을 때 하룻밤에 2만 5천 불을 썼답니다. 도대체 무슨 매춘부를 불러서 어떻게 했길래 2만 5천 불씩이나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간 하룻밤에 2만 5천 불 파티를 벌였나 본데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바이든이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전문가들, 이제 이 수사를 하는 돈 거래라든가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이 전문가들, 전직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조 바이든이 충분히 FBI가 수사할 만한 그런 건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확보한 그 이메일에 보면은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은행 계좌를 공유하고 서로의 청구서를 지불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서로가 서로에게 막 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다는 거죠. 거짓말했던 거죠. 바이든은 아들이 무슨 사업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랬고요. 특히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난 전혀 모른다. 계속 거짓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헌터가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이라는 거 팔아먹어가지고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막 돈들 막 끓였더랬던, 야,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야, 넌 정말 천재구나 이렇게 보였겠죠. 너는 어떻게 10원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돈을 막 여기저기서 걷어들이니 그것도 전 세계에서 야, 넌 정말 천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범죄입니다. 범죄. 천재가 아니라 범죄. 지금 이제 그것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는 있다. 뭐 물론 현직 대통령으로 돼 있으니까 웬만큼 간땡이가 붙지 않고서는 FBI 수사관이 대통령님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FBI 요원은 사실 없겠죠. 근데 저희가 기대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하여튼 두고 보자 이거죠. 이제 임기 끝나고 두고 보자. 하나씩 지금 이제 저축을 좀 해두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데일리 메일이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의 아들에게 2018년 마약 및 매춘 등으로 흥청망청했던 일에 무심코 자금을 지원했을 수도 있다. 무심코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줬을 수도 있다. 그게 매춘부랑 섹스 파티 하려고 돈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고 그냥 줬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매춘부 부르는 데 사용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18년 5월 24일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은퇴한 경호원 로버트 세리지는 헌터에게 그가 2만 5천 달러를 송금했던 로스앤젤레스의 제레미 호텔에 있는 그 스윗 룸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가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방으로 열쇠를 가지고 압류할 것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빨리 방에서 나와라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룻밤에 470달러짜리 스위트룸이라고 하는데 뭐 LA에서 470달러짜리 스위트룸이 그렇게 비싼 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호텔에다가 2만 5천 달러를 송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호텔 숙박비는 470불밖에 안 되는데 왜 2만 5천 불을 송금을 해야 됐느냐. 그리고 그 방에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너 되게 곤란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경호원들이 할 얘기인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과연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일리 메일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막 헌터가 이 매춘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막 이상한 홀딱 벗고 이상한 포즈를 취한 사진들을 막 올려놓았으나 저희는 차마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 요원은 이 셀틱의 계정과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2만 5천 불 보낸 것이 이 셀틱이라는 말이 조 바이든의 비밀 경호국 코드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부통령이었었으니까
부통령의 비밀 경호국이 항상 전직 부통령에 대한 비밀 경호국이 있었겠죠. 이 코드네임이 셀틱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2만 5천 불이 헌터 바이든이 막 흥청망청 아주 난잡한 짓을 벌이고 있었던 호텔에 보내준 2만 5천 불이 결국은 조 바이든의 구자에서 돈이 나왔던 것이다라는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헌터 바이든 스스로가 본인이 세금 문제로 연방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이제 세금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인정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세금 문제가 결국 해외 사업 관계 관련이 돼 있는 문제라면 해외에서 돈을 가지고 올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FBI뿐만이 아니라 IRS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FBI와 IRS 양쪽 다 국세청도 그렇고 연방 수사국도 그렇고 둘 다 헌터의 해외 사업 관계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바로 처벌을 할지 기소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왜? 현직 대통령의 유일한 아들인데 더군다나 애지중지하는 원래 둘이 있다가 형이 먼저 암으로 사망을 하는 바람에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아들 아닙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 건드릴 엄두를 지금 사실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불공평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과거에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세상은 불공평하다. 세상이 공평하길 기대하지 마라 라고 학생들한테 연설한 적이 있었는데 뭐 진짜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구나 이라는 것을 참 아이러니한 게 원래 좌파들, 원래 이 진보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평등입니다. 평등. 법 아래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해야 되는. 근데 이 평등이라는 부분을 이 좌파 정권을 쥐면은 권력을 가진 이 좌파들은 절대 평등은 나 외에 다른 놈들만 평등하면 되고 자기 자신은 거기서 예외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좌파 정권을 쥔 사람들의 희한한 특성인데 왜 그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본인들은 그 평등의 반열에서 빠져서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좌파가 공산당이 되는 거고 공산당이 독재자가 되는 거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지켜야 하는 기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뭐 헌터 바이든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특혜들을 받았던 흔적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당시에 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렸던 것들. 심지어는 일반 기업대 기업인들이 이 부통령실에 연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통령이 오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통령 사무실로 전화를 하지 않고 헌터 바이든이 자기 친구랑 만든 파트너십으로 만든 컨설팅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행사 준비를 문의할 정도로 그런 이메일들이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이메일이 사실 그런 이메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날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누구누구 올지 바이든 부통령이 그때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금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부패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다. 근데 이런 부패의 정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작년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뉴욕 포스트가 이 노트북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하고 뭐 사진도 공개하고 아주 음란하고 난잡하게 사는 그런 사진들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비호 아래에서 외국계와 이런 그 해외 비자금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다 팔아먹었고 돈거래가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는 연방 상원에서 조사위원회가 이 돈거래들이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을 보니까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거는
세탁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 은행 거래상에서. 그래서 의심스럽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빅테크들이 이거 다 막았죠. 뉴욕 포스트 기사 링크 전부 다 차단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좌파 언론들이 전부 다 뒤엎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빨리 잊어버리게 다른 이슈들로 막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해서 4년 내내 살아서 움직였던 것은 지금 이제 뭐 헌터라든가 이런 그 좌파 정권들,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이 좌파 정권을 쥐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온갖 부패, 부정부패, 비리들을 갖다가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러시아 스캔들 갖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좌파 언론들이 계속 망가뜨려 놨던, 예, 국민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 버렸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다 다시 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각성하면서 지금 이제 이 바이든 일가가 저지른 만행들,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공개가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또 그 더럼 특검의 이야기도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힐러리 클린턴 일가가 저지른 만행도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하나둘씩 더 알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미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